자, 봉산탈춤 볼게요. 봉산탈춤은 특징이 좀 많아요.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일단 이 갈래가 전통극이라고도 하고요. 뭐 가면극이라고도 하고 탈춤이라고도 하고 마당극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이중적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중적 언어 요새는 요거 이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가끔 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이중적 언어라는 건 뭐냐면 양반의 언어인 한자어. 한자어는 양반들의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비속어. 비속어는 평민들의 언어죠. 양반들의 언어와 평민들의 언어가 함께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건 뭐냐면 양반과 평민이 함께 향유하던 문학이다. 즐기던 문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해학인데 해학은 웃음 짓게 하는 겁니다. 웃음을 나게 하는 거, 이거 이제 해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해학을 드러내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언어 유희가 있고요. 언어 유희는 말장난이죠. 말장난. 요새 뭐 이제 아재 개그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가 이제 보통 언어 유희, 말장난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말장난이 참 많았죠. 뭐 꺼져 그러면 내가 촛불이냐 꺼지게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언어 유희인데 언어 유희도 종류가 있어요. 언어 유희도. 자, 일단 첫 번째는 동음이의 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동음이의 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예를 들면 계잘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 이게 뭐냐면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반의 한자어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시네. 양반의 한자는 이게 아닌데 이거를 이제 동음이어를 활용해서 양반을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뒤에 나오는데 노세원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노세원님이라는 말은 뭐랑 비슷한 거냐면 노생원님 하고 비슷하죠? 뭐 이응 하나 빼면 비슷하니까. 그래서 노세원님과 노생원님이 비슷하기 때문에 노생원님을 놀리기 위해서 노세원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발음 유사성.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도치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있는데 이거는 봉산탈춤엔 안 나와요. 봉산탈춤엔 안 나오는데 그 춘향전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뭐 바람 닫아라 문 들어온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도치예요. 이해되시나요? 바람 닫아라 문 들어온다. 그러니까 원래는 문 닫아라 바람 들어온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 닫아라 문 들어온다. 뭐 이런 게 이제 도치를 활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됐죠? 자, 첫 번째가 언어 유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학을 나타내는 방법 두 번째는 희화화가 있습니다. 희화화. 제가 좋아하는 희화화. 이 희화화는 뭐냐면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 이걸 희화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코미디 같은 거, 개그 프로 같은 거 보면 이제 몸개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웃기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봉산탈춤은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양반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들을 놀리는 거예요. 어쨌든 희화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거, 이것을 해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희화화가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지? 세 번째는 이제 장면의 극대화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희화화, 언어 유희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풍자인데 풍자는 대상을 비꼬는 것,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돌려서 비판하는 거, 이걸 이제 풍자라고 하는데 보통은 양반들이죠. 양반이 풍자의 대상이고 놀림의 대상, 비꼬는 것에 비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반을 비판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풍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제 이거는 탈춤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사실 이게 이제 1번, 2번, 3번까지는 우리의 어떤 그 판소리계 소설 이런 것들도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게 이중적 언어 해약 풍자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이제 탈춤만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데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의 극중 참여가 가능합니다. 극중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마당극을 해보면 관객들한테 말을 계속 걸어요. 그리고 관객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막 말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배우들이 대답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좀 가능합니다. 이런 게 관객들의 극중 참여 가능이라고 특징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특정한 무대 장치가 없습니다. 이게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이 없어요. 막이라는 걸 만들 수도 없고, 왜냐면 사방이 관객으로 둘러싸인데 뭐 어떻게 막을 만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대 장치 같은 걸 갖다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양극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이게 이제 서양극과의 특징, 서양극과의 다른 차별적인 특징으로 좀 많이 물어봐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양극에서는 무대와 객석이 굉장히 구별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통극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특정한 무대 장치도 없다. 이런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담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탈춤에서 드러나는 건 아닌데 좀 여러 탈춤들에서 드러나기는 합니다. 특히 봉산 탈춤에서는 이 재담의 구조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시작은 뭐냐면 쉬예요. 쉬. 자, 쉬 이렇게 해서 재담이 시작된다라는 걸 알려요. 이게 이제 쉬를 하기 전에 어떤 분위기냐면 막 그 꽹가리랑 장구랑 북이랑 막 쳐요. 막 깽깽깽 막 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와서 막 같이 춤을 춥니다. 춤도 추고 술도 먹고 막 거의 이제 잔치 마당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재담을 시작하니까 대사를 칠 사람이 얘네들을 이제 몰아내요. 밖으로. 그러니까 그냥 쉬 이게 아니고 마당을 한 바퀴 쫙 돌면서 쉬 하면서 딱 막 몰아내고 막 발로 차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사를 칠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쉬입니다. 자, 쉬는 재담의 시작. 그 다음에 집중시켜요. 네, 대사를 칠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 양반의 권위. 양반이 권위를 세웁니다. 이놈! 말뚝이 이놈! 그러면서 이제 권위를 세워요. 어쩌고 저쩌고 막 대사를 칩니다. 그러면 말뚝이가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뭐 그렇죠? 예, 양반님 아이고 양반 어르신 이러면서 대사를 막 치면 말뚝이가 이제 그 조롱을 하는 대사를 쳐요. 그러면 양반이 호통을 칩니다. 이놈 뭐야? 호통을 치죠. 그럼 말뚝이가 변명을 해요. 아이고 뭐 잘못 들으셔도 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죠. 그러면 양반이 안심을 해요. 아 그럼 그렇지. 그리고 나서 춤을 추는데 이 재담의 구조 시험에 잘 나오고요. 쉬의 기능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춤의 기능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춤의 기능은 뭐냐면 재담의 마무리예요. 재담의 마무리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일시적 갈등 해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재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춤을 춰서 일시적으로 갈등이 해소됐지만 또 쉬하면 또 양반 건의 세우고 말뚝이 또 조롱하면 여기서 또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 갈등 해소인 것이지 뭐 계속 영구적 갈등 해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갈등 해소, 갈등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춤의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흥겨운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춤을 추면 이제 깽깽깽 그러면서 이제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북 치고 막 징 치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또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구경꾼들이 그렇게 막 많이 나와서 마당으로 나와서 춤추진 않지만 제자리에서 춤추고 그 다음에 이 등장 인물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그러면서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봉산탈춤의 특징이에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필기를 해두시고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다. 예, 해악이 뭔지, 해악의 방법. 특히 지금 언어유희 같은 경우 동음이어 발음에 있어서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제가 직접 말씀드린 겁니다. 봉산탈춤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희화화, 그 다음에 풍자, 그리고 4, 5, 6번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드디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제 6과장 양반춤. 이건 이제 보통 연극은 뭐 1막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얘는 과장으로 돼 있어요. 예,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단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과장은 양반춤입니다. 그리고 각 과장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십시오. 자, 말투기에 대해서 봅시다. 양반 나가신다. 말투가 약간 요 출판사가 말투를 약간 다르게 하긴 했는데 뭐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양반 나가신다. 양반 덩덩덩더러쿵.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습니다. 자, 번거지 그리고 채찍. 여기 안 나온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요 앞에 보면 해설이인데 지금 빠졌죠? 이 해설을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 양반이 춤을 춥니다. 두 번째, 양반이 언청이에요. 언청이가 뭐냐면 여러분 인중 있죠, 인중 아래 그 윗입술 여기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질 않아요. 이해되세요? 원래 입술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거기가 갈라져 있어. 그래서 발음을 하면 이게 발음이 다 셉니다. 이 비읍 발음 같은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비읍 발음 같은 경우는 두 입술이 부딪혀서 뿌 이렇게 발음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가 안 막혀 있는 거예요. 위에가. 그러니까 소리가 왜 이렇게 새는 거죠. 그래서 양반이 언청이로 설정이 돼 있고 이건 뭐냐면 희화화예요. 이것도 희화화입니다. 여러분 양반이 춤을 춥니까? 춤을 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양반들은 춤을 추지 않아요. 양반들은 악기를 타는 경우는 있어요. 뭐 대금이라든지 특히 검은고 뭐 이런 걸 타면서 이제 노래는 많이 합니다. 노래는 진짜 많이 하죠. 원래 시조 가사 전부 노래거든요. 다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해요. 그러나 춤을 추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양반들이 춤을 추며 등장하는 거 이거 희화화예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고 양반이 언청이로 되어 있는 것도 희화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둘 다 풍자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희화화니까 해악이죠. 해악인데 양반을 희화화하는 이유는 양반을 조롱하기 위해서거든. 그래서 풍자의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악과 풍자가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용 들어가서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죠. 이 번거지와 채찍은 둘 다 신분을 나타냅니다. 말뚝의 신분을 나타내는 소재예요. 일단 번거지는 그 당시에 평민들이 쓰던 거죠. 그리고 채찍은 뭐냐면 말을 관리하던 거죠. 마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인들이 양반들이랑 길을 떠나면 해야 하는 게 두 가지의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말 관리. 두 번째는 세처를 정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세처라는 건 어디서 잘지. 어디서 잘지 숙박업소를 정하는 거. 이게 그 당시에 하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들고 있다는 것은 신분, 마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거리 양단에 맞추어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하게 됩니다. 자, 양반들 말뚝의 뒤를 따라 국거리 양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며 나오는 모습이 어색하다. 뭐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을 텐데 이 양반들이 그냥 양반이 아니에요. 산양반이야. 산양반.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양반들은 삼형제로 만양반은 생원. 자, 생원이 등장하고요. 둘째 양반 서방. 끝은 도령입니다. 도령은 일절 대사가 없고 대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며 면상을 때리는 등
방정맞게 굽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잡색이라 그래요. 잡색.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이제 제가 아는 걸 알려드리는 건데 대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분위기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장난만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이런 대사 없는 이런 애들을 잡색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형들과 동작이 같이 하면 형들의 면상을 때린다든지 이런 건 뭐예요? 그렇죠. 이런 건 희화화죠. 예, 대사. 여기서 이제 도령을 통해서 양반이 희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말뚝이 쉬 나죠. 쉬 체크하셔야 돼요. 쉬의 기능 뭐라고? 예, 제담의 시작. 집중시키는 거죠. 제담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말뚝이가 이제 대사를 칠 거다. 내가 대사 칠 거니까 나한테 집중해라. 뭐 이런 거예요.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아니란 얘기예요. 계잘량량자의 계다리소반반자. 아까 말씀드렸죠. 계잘량량자의 계다리소반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이거 뭐라고요? 언어유희. 뭐를 활용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입니다. 근데 이게 가끔 어떤 학교는 이걸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수업할 때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보라 그랬어요. 아니, 지가 전화할 수 있대. 전화번호 안 돼. 전화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럼 전화를 해봐라. 물어봐라. 그리고 이제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동음이어로 볼 수도 있다. 발음의 유사성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 저는 이게 동음이어라고 굳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7차 교육과정 때도 이게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이제 8차죠. 8차 중에서도 2009 개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7차 교육과정 때도 이게 똑같은 지문이 있었어요. 국어 교과서, 국정 교과서. 그때 이게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음이어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시고 학교에서 당연히 알려주는 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그렇게 나올 테니까. 어쨌든 언어 유희다. 계잘량양자의 계다리소반 반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양반을 조롱하는 거죠. 양반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야 이놈 뭐 어째? 라고 이제 호통을 치고 있죠. 이게 양반의 호통.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말뚝이의 변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봅시다.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내 삼형제분이 나오신다 그리하였소. 잘 못 들었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명이에요. 변명. 네가 잘못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양반들이 이생원이라네 이러면서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안심하고 이제 춤을 춥니다. 이 춤 뭐라 그랬어요? 일시적 갈등 해소. 그죠? 제담의 끝. 그리고 흥겨운 분위기 조성. 앞에서 다 했습니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역시 희화화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 이건 이제 뭐냐면 노론소론 같은 경우는 그거 아시죠? 당파죠, 당파. 노론소론. 그리고 호조 병조 옥당 이런 거는 이제 직함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내고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퇴로재상으로 계신.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건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냈는데 이생원내 삼형제분이에요. 이생원은 진짜 양반 중에서 가장 끄트머리 직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 보는 시험을 합격한 사람 또는 뭐 거기에 응시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생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삼정승 육판서를 지냈는데 이생원내 삼형제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사원족보다 뭐 이런 거를 조롱하는 건데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이것도 빠져 있는데 빠졌으면 중략이라고 써놔야지. 지금 이 부분, 지금 요 사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원래
말뚝이가 구경하시는 양반들한테 말을 건네는 장면이 이 중략 부분에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나왔죠? 네. 그래서 구경꾼들, 그러니까 관객들이죠. 관객에게 관객은 누구죠? 네,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 요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왔습니다.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여보와 꽁들 말씀 들으시오가 있죠. 그러니까 요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무대와 관객의 구별이 없다 이거예요. 네? 무대와 관객의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지금 그걸 빼먹었네. 뭔 생각인지. 네. 아무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무대와 악공들 사이에 이제 구분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당극의 특징입니다. 오음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이나 좀 쳐줘. 이것도 양반에 대한 조롱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양반을 조롱하기 위해서 뭐 양반들 나오는데 그 뭐 오음육률 이렇게 어마어마한 악기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버드나무 홀뚜기나 불고 바가지 장단이나 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양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을 조롱했더니 양반들이 또 호통치죠. 야 이놈 무엇이 어쩌고째. 그랬더니 말뚝이가 이번에 또 변명을 하죠. 아따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용도 해금 북장고 피리젓대 한가락도 여기서 뽑지 말고 요거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단어 뜻. 뽑지 말고는 뭐냐면 빠뜨리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빠뜨리지 말고 건건 늘어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자 그랬더니 또 안심하죠? 네, 건건 늘어지게 치라네. 또 춤추죠? 네, 반복됩니다. 제담의 구조는 이제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 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보시면 또 쉬 했죠. 생원. 이번엔 이제 생원이 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좀 이상하네. 생원이 쉬를 했다.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생원이 쉬. 이거는 이제 생원이 대사를 치겠다는 거죠. 이놈 말뚝아, 이놈 말뚝아, 이놈 말뚝아 불렀어요. 그랬더니 말뚝이가 예, 이 재미를 붙을 이 양반인지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자, 지금 뭐 쓰였습니까 여기? 언어유의 쓰였죠? 요게 이제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예요. 언어유의.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꾸레미 전에 백반인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꾸레미 전에 백반인지. 말뚜가, 꼴뚜가, 최뚜가, 말뚜가, 잔대뚜가, 맷뚜가, 절뚜가 이게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것도 전부 다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예요.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맷뚜가, 부러진 다리, 절뚜가 여기까지 다 뚝 들어가는 거. 호도엿 장사 오는데 하레비 찼듯 왜 이리 찼소? 좀 건방지죠?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양반을 약간 희화화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뚝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가 하나는 말관리, 하나는 세처 정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잘지를 정해야 돼요. 그걸 정해야 되는데 왜 안 정하고 돌아다니냐 이놈아.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말뚝이가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조롱할 차례죠. 말뚝이 조롱. 채찍을 가지고 원을 크게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 그저 털을 이마만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저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놨습니다. 자, 이게 왜 조롱이냐? 이게 왜 조롱이에요? 이건 지금 마구간이야. 돼지우리, 마구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하늘로 달려있다는 건 하늘이 뚫려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꽂아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이건 이제 마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니네는 마구간에서나 자라. 뭐 이런 의미니까 이제 조롱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원이 호통치죠? 야 이놈 뭐야? 그랬더니 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 이제 또 자좌우양의 털을 잡고 난간 팔자 오련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 주초 산호 기둥에 호박 산호 이런 건 이제 보석입니다.
호박, 주초, 산호, 기둥에 비취 연목에 금파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요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화문석 찢다 펴고 부벽설을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단방영정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 중 유태화가 완연히 붙어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이예지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자 충신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소위 이런 뜻이죠. 소위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자, 여기까지는 잘 봐요. 이제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양반들의 좋은 세처방이에요. 네? 양반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세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말뚝이의 변명이 맞아요. 여기까지 말뚝이의 변명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맨날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말뚝이 변명을 하다가 그럼 이제 여기가 길잖아. 앞에가 말뚝의 변명이. 그러니까 양반이 그걸 들으면서 상상을 해봐요. 이걸 이제 양반이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렇지.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말뚝이가 다시 조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양반이 안심하고 있을 때.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뒤에는 다시 말뚝이의 조롱이야. 다시 조롱이에요. 그래서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르 선창의 돼지 똥물에 축축 죽여놨습니다. 예, 다시 조롱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럼 그렇지 이러고 있었던 양반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이 뭐야 이놈아? 이러면서 다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시겠죠? 예. 야 이놈 뭐가 어쩌고째? 그래서 다시 호통을 쳤죠. 그랬더니 또 변명.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 죽여놨다 그리했소. 예, 말을 탁 바꿔가지고 이제 변명을 하고 있죠. 네, 꿀물이라네 이러면서 또 안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기 한참 추다가 세처방으로 들어간 신용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대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특정한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세처방으로 들어간 척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한 게 세계 일주도 할 수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계 일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가 미국이구나. 그럼 미국이에요. 이해되세요? 사디캅. 그럼 들어가면 여긴 태국이야. 그러니까 뭔가 무대 장치가 별도로 없어도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런 척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세척방이 따로 뭐 세팅이 돼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들어가는 척하면서 아이고 방이 좋구나. 그러면 이제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니? 그래서 특정한 무대 장치가 없다라는 것이 이 마당극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좀 끊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이 뒷부분은 좀 달라지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여기까지 뭐냐면 말뚝이에 의한 양반 조롱이에요. 그러니까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장면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이 뒷부분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양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무식함을 드러내요. 그래서 스스로 조롱의 대상이 돼요. 아시겠니? 예. 그러니까 요거는 끊어주세요. 이게 조롱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말뚝이에 의해서 양반이 조롱되는 부분, 이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은 스스로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냄으로써 풍자의 대상이 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빠져있는 부분을 좀 추가를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앞에 제가 빠졌다고 얘기해서 중략 부분에 빠져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부분인데요. 쉬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여기. 예, 이게 이제 관객들에게 직접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무대와 객석 구분이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짤짤한 곰방대로 잡수지 말고 저 연죽전으로 가서, 연죽전은 담배 파는 데예요.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가옥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이건 이제 다 담뱃대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담뱃대. 저 재령 나무에 거의는 개입니다. 개. 옆으로 가는 거 있죠. 개. 거의 낚시 걸려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란 얘긴데, 고급 그 담뱃대 가져다가 담배를 피우란 얘긴데,
지금 양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죠. 이거는 양반을 조롱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말뚝이의 조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양반들이 뭐야! 라고 이제 호통을 치는 거고, 말뚝이가 변명합니다.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헌화는 떠드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고 떠들지 마라. 변명했죠? 그랬더니 이제 안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부분은 이제 앞에서 했어요. 그쵸? 예, 악공들에게 말을 거는 거. 그 다음에 또 빠진 부분이 요 이제 뒷부분인데, 쉬 말뚜가, 이게 이제 세처방 정하기 전에, 세처방 정하기 전에,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라고 이제 양반의 위엄을 보였죠? 여기 나오죠? 양반의 위엄. 그랬더니, 말뚝이가, 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마러 일조식 하고, 일조식, 아침밥 먹고,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 이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노세원님의 발음과 유사하다. 그래서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예요. 네?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살살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세원님을 내가 탈 거잖아요. 말뚝이가. 그래서 이게 조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타겠다. 이런 얘기죠.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 영미, 법덕, 동양 삼국, 무른 매주 발뜻하고 왔다 갔다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 촌촌이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요 부분은 참나무 결결이 여기까지 보면 뭐 잘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제 첩어 사용입니다. 첩어 사용. 그러니까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거 요걸 첩어라 그래요. 그래서 방방 곡곡 면면 촌촌 틈틈 잼잼 결결 이런 게 이제 첩어입니다. 첩어를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운율 형성이 되겠죠. 네. 다 찾아다녀도 새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그러니까 새님 비슷한 놈도 없습디다. 양반다운 양반이 없습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조롱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양반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양반다운 양반이 없던디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반은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양반을 무시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말뚝이의 조롱입니다. 뭐 뒤에 이제 또 호통 치면 변명하고 그런 거 나오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빠진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앞부분에서는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거였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양반 스스로가 무지를 드러냅니다. 자기들의 무식함을 드러내요. 풍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알아두시고요. 자, 생원이 쉬 합니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가깝도 하네. 우리 시조한 수식 불러보세. 이건 이제 뒤에 또 나올 텐데. 자, 시조를 한 수씩 불러보세요.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시조를 읊어요. 반나만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양반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그런데 사실은 양반들의 문화라고 하기엔 좀 너무 상투적이다. 그러니까 원래 양반 문화를 좀 제대로 보여주려면 어떤 유교적 가치관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연 친화가 나오거나 이런 건데 지금 이건 탈로 가거든요.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그래서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냐. 이런 게 또 양반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죠. 하하 묻습니다. 그랬더니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합니다. 낙양성 심리허의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자, 이거는 말뚝이의 노래인데 지금 보시면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여기서 좀 짧게 갈게요. 그래서 서민들이 부르던,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반들에 대한 반감이 드러난다. 양반 문화 니네만 있냐 우리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심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를 봅시다. 다음은 글이나 수식 지어보세. 여기서 글은 한시를 뜻해요. 네, 여러분 한시를 지을 때 중요한 게 한시는 이제 기본이 4줄입니다.
네 줄, 8줄, 12줄, 뭐 이렇게 16줄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기본이 4줄인데요. 운율을 어떻게 맞추냐면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끝에 오는 글자를 비슷하게 맞춰요. 자, 이걸 제가 필기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쓸 수가 없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줄, 그 다음에 두 줄, 힘들다 힘들어. 세 줄, 네 줄 이렇게 있다.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끝에 오는 한자어가 있겠죠. 여기 오는 한자어, 그 다음에 여기 오는 한자어. 요 한자어들을 비슷하게 맞춥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운자라고 불러요. 운자. 그리고 이걸 맞추는 운율을 아분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번 시험에 나오진 않을 텐데 운자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시의 특징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글자를 맞추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걸 잘 맞추면서 내용을 잘 뽑아내는 게 이제 한시를 잘 짓는 거죠. 자, 이제 그걸 지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글이나 수식 지어보세요.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동생이 운자를 내게 나왔죠? 운자. 운자. 저기 그러니까 얘네는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저 글자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글자를 먼저 정해주면 그 글자에 맞춰서 시를 짓는 겁니다. 요새랑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운자를 4개 그랬죠. 네, 한번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입니다. 산자 영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 끝에 들어가는 글자가 산, 영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생원이 그거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울룩줄룩 작대 산하니 산자 들어갔죠? 산. 황주평산의 동선령이라 령자 들어갔죠? 령.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일단은 맞기는 맞아. 뭐 운자 사실 이게 4줄로 써야 되는데 얘는 2줄로 썼으니까 좀 짧기는 합니다만 뭐 어쨌든 대충 끝에 오는 글자를 맞추기는 맞췄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 이게 울룩줄룩 작대산은 황주평산 동선령이에요. 황주평산의 동선령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가 울룩줄룩 작대산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냐는 거죠. 이게 바로 양반의 무식한 폭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반이 스스로 무지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한시를 짓는데 제대로 못 지어요. 양반이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서방은 또 그걸 듣고 형님 잘 지었습니다. 우기고 앉아있죠. 그러더니 이번엔 동생 한기 지어보세요. 자, 동생 보고 지으래요. 그랬더니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그랬더니 총자와 모자를 냅니다. 이게 사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 글자가 들어가게 시를 짓는다는 게. 총자 모자. 있긴 있나? 있긴 있나 봐요. 그 운자 벽자로군. 이 벽자는 뜻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벽자로군. 좀 어려운 글자로군. 이런 뜻입니다. 한참 낑낑거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남학신 뒤축에 거멀못이라. 얘는 더 수준이 낮은 게 지금 생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자로 지었잖아. 작대산 이런 거 한자잖아. 황주평산 동선령 한자잖아요. 한시니까 한자로 지어야지.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생원도 울룩줄룩 이런 거는 한자가 또 아니에요. 순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엉터리야. 근데 서방은 더해. 아예 한자가 없어요.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남학신 뒤축에 거멀못이라. 이건 한자가 전혀 없죠. 그죠? 게다가 얘도 내용이 없어요. 뭐야?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 그러니까 집신 앞에 헝겊으로 총을 댄다. 남학신 뒤축에는 거멀못을 박는다.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죠. 역시 양반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반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를 드러냈죠.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보시면 그러면 이번엔 파자나 하여보자. 근데 여러분 이 파자가 뭐냐면 이건 놀이거든요. 파자 놀인데 이건 평민들이나 하는 거예요. 양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밭에서 힘쓰는 게 누구예요? 사내죠?
그러니까 밭전자에 힘력자를 더하면 사내남자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내남자를 쪼개는 거예요. 사내남을 쪼개서 하나는 밭이고 하나는 사내자, 아들자니까. 그래서 밭에서 죄송해요. 아들자가 아니라 힘력. 그래서 밭에서 힘쓰는 게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걸 합쳐서 사내남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자놀인데 이건 양반들이 할 수준이 아닙니다. 양반들이 하기엔 너무 쉽죠. 그래서 한자를 잘 모르는 그러나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좀 있는 이런 평민들이 놀 때 쓰는 이게 이제 파자놀인데 그러니까 파자놀이를 하는 것 자체가 양반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무지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이게 지금 파자가 아닙니다. 파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를 쪼개는 거예요. 한자 두 개로 쪼개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게 파자놀인데 얘는 파자가 아니라 그냥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니. 이건 지금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개가 뭐죠? 번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뭐죠? 눈 깜빡할 새. 진짜 오랜만에 해본다 이거. 이거 아재 개그 중에서도 고전 중에 고전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께끼죠. 이건 파자놀이가 아닙니다. 이건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니 피마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파자놀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자놀이조차 제대로 못해요. 파자놀이를 제대로 해도 욕을 먹어야 싼데 양반이 평민들의 문화인데 그런데 그조차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역시 양반 스스로 무지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한 번 더 합니다. 그게 한 번 더 있어요. 그랬더니 논두렁에 살피지고 짚고 섰는 자. 이것도 수수께끼죠. 자. 그랬더니 노님자. 장난하냐? 장난해요. 노님자. 그러니까 논두렁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노님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양반들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부분, 풍자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뒤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 이건 이제 뒤에 나오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생원이 말합니다. 쉬, 여복의 동생. 예, 형님.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나 한 수씩 불러보세. 시조는 노래예요. 그 당시에 양반들이 부르던 노래죠. 자, 그래서 시조를 부르기로 합니다.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시조를 읊는다.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있는 시조인데 탈로가라고 해서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양반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양반다움을 드러내는 노래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뭐 이게 시조니까 양반들의 문화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조차 좀 양반답지 못한 문화다라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거는 확인을 해주시고. 자, 어쨌든 시조를 불렀죠. 그랬더니 웃습니다. 하하하. 했더니 말뚝이가 하하 새님 저도 소리 한마디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구 3년의 능풍월이라더니 제구 3년의 능풍월 한자성어 밑에 뜻 나오죠. 서당께 3년의 풍월을 읊는다. 그놈이 기특한 말을 하는구나. 그래 어디 한마디 해봐라. 그랬더니 말뚝이가 성주풀이를 하는데 이 성주풀이는 민요입니다. 민요. 이게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는 성주풀이가 아니라 다른 민요가 들어가 있기도 해요. 에헤헤헤 뭐 노래인데 노래를 모르겠어요. 에라만수에라 대신이야 낙양성 심려의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그 누구냐. 이게 주제는 똑같습니다. 인생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웅호걸도 결국은 죽는다. 절대가인도 결국은 죽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생이 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양반들이 읊었던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지 못하리라. 이것도 인생무상이고 지금 말뚝이가 하는 것도 역시 인생무상입니다. 우리도 아차 죽으면 적이 저 모양이 될 것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양반들의 수준이나 문화가 평민들과 다르지 않다. 평민들도 이런 거 한다. 이런 얘기고 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양반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뚝이가 니들만 하냐? 나도 한다. 뭐 이런 어떤 양반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취바리가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앉아 샘도하고 무엇인가 생각하는 데 있다. 여기까지만 칩시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특정한 무대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특정한 무대 장치가 없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원래 이제 서양극 같으면 무대가 있고 막이 있죠. 그래서 그 무대 뒤에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그 대기를 하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긴 마당이야. 그래서 얘가 숨어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당에 살짝 들어와 앉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안 보인다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취바리한테 가서 뭐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특정한 무대 장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취바리가 이제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근처에 있는 그 관객들이랑 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막 애드립을 치고 그러면 이제 또 관객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취바리가 끌려가죠. 자, 그 다음 쪽 보시면 이놈 말뚝아 불렀죠 또. 예, 그 날았돈 노랑돈 7푼 잘라먹은 놈. 날았돈 노랑돈 7푼 잘라먹은 놈. 무슨 얘기예요? 날았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예, 날았돈 횡령. 날았돈을 횡령한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울룩줄룩 뱀이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이게 누구냐면 바로 취바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취바리는 그 당시에 신흥상인 계층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어떤 신흥상인 계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흥상인 계층이 어떤 힘이 어땠겠어요? 힘이 셌죠, 그렇죠? 양반들, 높은 벼슬에 있는 양반들이랑 또 이렇게 한통속이었고 돈을 갖다 바치면 그 양반들이 뒤를 봐주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셌고 웬만한 양반들은 뭐 신흥상인 그 상인들한테 막대하지를 못했죠. 왜냐면 뒤에 이제 권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돈도 많고 막 밑에 부리는 하인들도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됐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얘기한 웬만한 양반들, 이 웬만한 양반들이라는 건 몰랑 양반, 벼슬에도 못 나가고 맨날 그냥 농사나 짓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흥상인 계층보다 훨씬 힘이 약했죠. 그런 조선 후기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평민들은 상인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원래 상인은 제일 밑이에요. 산농공상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산농공상. 선비,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이 공업, 그 다음이 상업이에요. 이게 이제 우선순위였는데 언제부턴가 이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더니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죠. 뭐 하인들 막 부려가지고 툭툭 치고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주워 패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민들이 봤을 때 예전에는 저기 보찜이나 지고 다니는 이런 새끼들이었는데 갑자기 뭐 양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막 하인들 부리고 이렇게 권세질 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죠. 그리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아, 저놈들이 나랏돈을 횡령해서 부자가 됐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뭐 실제도 그랬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평민들의 의식이 지금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작품에. 나랏돈 노랑돈 7푼 잘라먹은 놈, 쥐바리를 잡아들여라. 그랬더니 자, 말뚝이가 그놈이 힘이 무량 대각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세가 어마어마했으니까 날래미 비호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잡아와.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새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는지 거저는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전령은 그러니까 양반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상인한테 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고 이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는지 전령을 있으면 내가 잡아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생원이 오 전령
네, 써서 줍니다. 얘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말뚝이가 종이를 받아들고 취바리한테 가서 당신 잡혔소? 그랬더니 어디 전령 보자. 네, 그랬더니 종이를 취바리에게 보이니까 취바리가 따라옵니다. 네, 취바리가 따라와요. 자, 여기서 이 전령의 의미, 이것도 중요한데 양반들의 권위가 남아 있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사회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취바리를 잡아라 그랬는데 사실 말뚝이는 취바리를 잡아올 수가 없어요. 힘이 세기 때문에. 근데 양반의 전령을 보자 취바리가 이제 순순히 따라옵니다. 그걸 봤을 때, 아, 그 당시에 양반들이 이제 아무리 찌그러졌어도 권위는 남아 있었구나. 예, 전령을 보면 어쨌든 잡혀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말뚝이 종이를 보이니까 취바리가 한참 들여다보더니 따라와요. 취바리를 끌고 가운데로 와서 그 다음 취바리의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며, 이건 양반 조롱이에요. 예. 양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새님 취바리 잡아드렸소. 예.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랬더니 생원이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왜? 엉덩이를 코앞에 내밀었으니까. 그죠? 그랬더니 말뚝이가 예,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니느라고 양치를 못해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왜 피신을 하여 다녀요? 나랏돈을 잘라먹었으니까. 예, 나랏돈 잘라먹고 피신해 다니느라고 못 씻어서 냄새가 나나 봅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똥구멍이 코앞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다 밑구녕에다 콱 박아라. 자,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곧잘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양반들의 횡포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 맘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모가지를 뽑아다가 밑구녕 엉덩이에다 갖다 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횡포를 부렸다는 거예요, 양반들이. 그랬더니 아, 새님 이놈의 목쟁이를 쑥 뽑아다 밑구녕에다 꽂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생원이 아, 이놈이 무엇이었제? 화를 내죠. 그랬더니 말뚝이가 새님 그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요거 중요합니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무슨 얘기예요? 시대가 돈이면 만고 땡이다. 황금 만능주의다. 물질 만능주의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 후기의 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뭐 하겠습니까? 이놈 보고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해서 우리끼리 놀았으면 새님도 좋고 나도 새님 덕분에 돈량이나 벌었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새님은 못 본 채 하고 가만히 계시면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터이니 그리 알고 계십시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거죠.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놀았으면 새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인 정경유착이죠. 우리나라의 전통이다. 뭐 좋은 말 아니에요. 반어법입니다. 정경유착. 정경유착이 뭐예요? 정치권과 사업가들, 경제권이 서로 돕는 거.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정치 자금을 대주고 정치인들은 그 돈을 먹고 정치를 하면서 기업가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정경유착입니다. 뭐 제가 이제 전통이라고 했는데 전통은 이제 좋은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전통은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병폐죠.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경유착. 그걸 이제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생원이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말뚝이가 취바리와 수작을 부려 취바리에게 돈을 받습니다. 새님 돈 받았습니다. 돈. 노래를 하죠. 돈 봐라. 돈 타령이에요.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봐라. 그러면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당극의 특징,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까 처음에 했던 6가지 그 마당극의 특징이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에서 제가 필기해 드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셔야 되겠다. 이 봉산탈춤은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좀 여러 번 보시고 여러 번 공부를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그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탈의 의미가 나오죠. 탈의 의미. 인물의 성격이 표현됩니다. 성격. 탈을 통해 성격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 얘기했던
양반들의 탈이 언청이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양반들을 풍자하는 것이고 뭐 말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어떤 양반들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익명성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이 누군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거죠. 뭐 이제 그 당시에 예를 들어 탈을 안 하고 그냥 맨 얼굴로 했다 분장만 하고 이렇게 했으면 뭐 또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런 게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에 뭐 그게 몰입 유도한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뒤로 가서 학습 활동을 좀 보면 자 가면극의 구성 요소 4가지 춤, 음악, 몸짓과 행동, 대사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극의 전개 자 인물의 등장, 갈등, 사건 전환, 인물의 퇴장 뭐 이것보다는 그 밑에 있는 재담의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 앞뒤로 뭐가 있습니까? 양반의 위험 앞에는 시가 있고 양반의 안심 뒤에는 춤이 있죠.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으로 가서 자 무대 공간의 특성 뭐라 그랬죠? 아 요거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자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일치한다. 그 다음에 무대 장치와 소품 불필요 이건 말씀드렸죠. 뭐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거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 일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문은 좀 적절한 예가 아닌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을 잠실운동장에서 공연한다고 좀 말도 안 되죠. 잠실운동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한다. 뭐 쳐봐요. 그러면 극중 장소는 어디죠? 극중 장소. 로미오와 줄리엣 배경이 어디예요? 뭐 유럽 어디겠죠, 그죠?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유럽 어디겠죠. 그러니까 극중 장소는 유럽이에요. 그런데 공연 장소는 어디야? 잠실운동장이죠. 그러니까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마당극은 어떤 식이냐면 자 예를 들어 마당극을 화개장터에서 마당극 공연을 한다. 그러면 공연 장소는 화개장터예요. 근데 극중 장소도 화개장터로 설정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사를 칠 때 이런 식이죠.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말뚝이면 아니 뭐 양반이면 이제 생원이 대사를 칠 때 야 이놈 말뚝아 화개장터까지 나와서 도대체 어디를 쏘다니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극중의 장소도 화개장터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선택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 갈래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래놓고 뭐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일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마당극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제가 빼먹었네 위에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보시면 양반에 대한 말뚝의 말이 서로 다른 까닭. 뭐 이건 앞에서는 조롱하는 거고 뒤에서는 양반을 안심시키려고 변명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인의 위치이면서도 양반을 비판하니까 조롱하려고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학습. 이거는 이제 전통극과 현대극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잘 보이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현대극은 아무래도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있고 무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마당극은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특정한 무대나 소품 이런 것도 현대극에서는 존재하지만 전통극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객의 역할도 마찬가지. 봉산탈춤의 관객은 극중 참여가 가능하지만 현대극은 그렇지 않다. 됐죠? 자, 여기까지 좀 알아두십시오. 봉산탈춤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